자, 비교 연산자는 피연산자가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의 피연산자를 비교해서 결과가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값을 출력을 하는 연산자가 바로 비교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 연산자는 특히나 이 향후에 이제 뒤에서 배울 조건문에 대해서 배우실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연산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참 또는 거짓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프로그램에서 분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할 연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 연산자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비교 연산자에는 이러한 연산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값이 있을 때 두 개의 값이 같은지 같지 않은지, 그리고 큰지 작은지,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이런 비교를 할 때, 크기 비교를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자, 다른 언어에서는 이제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연산자를 이 박스친 부분에 대한 걸로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특이하게 3개의 연산자가 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연산자와 위쪽에 있는 연산자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하나씩 이 모든 비교 연산자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코드에서 아래쪽에 비교 연산자 예제라고 정의해 주시고요. 자,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num2에 3을 저장해 주시고 num3에 7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비교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문제를 가볍게 한번 정의를 해볼 건데, 자, num2가 num3보다 큰 수인지 비교하는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 콘솔에 바로 출력을 하게끔 하도록 하고 이 안에서 바로 정의를 해봅시다. 자,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num2가 num3보다 큰 수인지. 그러면 저희 비교 연산자는 이렇게 왼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부등호 기호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메시지를 조금 가미를 해볼까요? 자, 앞에 문자열 붙여주시고 플러스 그 다음에 num2가 num3보다 큰 수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던져봅니다. 그럼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네, 이게 괄호를 이렇게 씌워줍시다. 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괄호를 쳐서 결과가 이제 제대로 나왔어요. 자, 이게 앞에 있는 그 문자열과 숫자가 더해진 다음에 비교 연산이 일어나서 문자열이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괄호를 씌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연산이 됐죠. 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 또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num2가 num3보다 작은 수인지 비교하는 수식. 그래서 콘솔 만들어 주시고 문자열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num2가 num3보다 작은 수인가? 자, 이번에도 괄호를 붙여 주시고 num2가 num3보다 작은 수인가? 자,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결과는 true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두 숫자가 같은지 num2와 num3가 같은 수인지
비교하는 수식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로그 num2가 num2와 num3가 같은 수인가? 라고 했을 때 num2, num3 확인해 보시면 결과는 false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도 있고, 자, 한 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렇게 하나를 더 넣어서 비교를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를 하나씩 사용은 해봤는데, 이 아래쪽에서 이 연산자와 이 연산자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좀 정의를 해볼게요. 대입 연산자가 2개 붙은 연산자는 동등 연산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3개인 경우에는 일치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동등 연산자의 특징을 먼저 좀 정의를 해드리면, 2개의 p 연산자 값이 같은지 비교를 하는 연산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둘 중 하나의 값이 다른 자료형이면 숫자형으로 자동 형 변환을 한다는 거죠. 자, 한번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아래쪽에 만들어 볼게요. 자, 저희가 num3가 있으니까 num4에 5를 저장하고요. num5에 문자열로 된 5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 볼게요. num4와 num5가 같은 수인가? 라고 했을 때 num4가 num5와 같은지, 네,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true라는 결과가 나오죠. 네. 자, 본래는 이게 true가 아니면 false가 나와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2개의 자료형이 다르죠. num4는 넘버고요. num5는 문자열입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는 이렇게 2개의 비교하는 이 값이 서로 다른 자료형이라면 숫자형으로 자동으로 형변환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을 때 이 num5는 문자열이긴 하지만 형변환이 일어나서 넘버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넘버4도 넘버 타입이기 때문에 숫자가 여기도 5, 여기도 5이기 때문에 같다, true라는 결과를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자료형이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결과는 아닌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자동으로 데이터가 변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더 사용하는 일치 연산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false가 나왔죠. 네. 자, 이걸로 보았을 때 우리 일치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동등 연산자처럼 2개의 p 연산자 값이 같은지 비교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동등 연산자의 차이점은 비교하는 값이 서로 다른 자료형인지 비교를 하는 역할인 것, 즉 자동형 변환을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결국에는 데이터와 자료형을 모두 비교하는 연산자가 바로 일치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2개의 값을 비교할 때 일치 연산자를 사용하길 권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동등 연산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비교 연산자 모두가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해보죠. 자, 이번에는 num6에 문자일로 된 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num4가 num6보다 큰 수인가? num4가 num6보다 큰 수인가?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를 확인해 보면 true라고 나왔죠. 즉, 지금 이 문자열로 된 숫자가 2로 변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숫자 4와 숫자 2가 비교가 돼서 num4가 더 커 true라고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실 때에는 일치 연산자를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언어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다른 언어, 예를 들면 자바나 C 언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렇게 일치 연산자를 사용해 주시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에는 이 값을 넘버 6에 저장된 값을 정수로 변환을 직접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게 정수용으로 변환돼서 비교가 되는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한 줄을 복사해서 아래쪽에 붙여넣기 해주시고 넘버 6를 parse int 혹은 number 혹은 parse float 이런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료형을 바꿔주시고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T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동등 연산자는 값을 자동으로 변환을 시키는 거죠. 네, 이 PT 자료에 조금 잘못됐는데 잠시만요. 자동으로 타입을 변환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타입까지 비교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치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값과 자료형 모두 비교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다른 연산자들은 parse int나 parse float 혹은 number를 통해서 자료형을 바꿔주셔야죠. 이런 연산자들은 number나 혹은 parse int 혹은 parse float 이런 이 변환하는 숫자형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통해서 비교하는 연산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실습 파일을 만들어 주실게요. 자, 오른쪽에 익스플로러 열어주시고 오른쪽 클릭 오차시 언더바 실습.html 느낌표 스크립트 엔터. 자, 우선 변수들을 정의해 볼게요. num1에 10을 저장해 주시고 num2에는 5, num3에는 문자열로 된 5, 그리고 str1 문자열 변수 hello, str2 world. 이렇게 변수들을 정의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num1이 num2보다 큰 수인지 비교를 하는 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로그 하시고요. num1이 num2보다 큰 수인가? 자, 저장된 값을 보았을 때 크게 이상은 없어요. 그쵸? 자동으로 변환하는 이 처리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숫자형끼리 데이터가 잘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num2와 num3가 서로 다른 수인지 비교하는 수식을 만들어 봅시다. 이번 같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른지를 비교하는 거죠. 자, 로그 진행해 주시고, 자, num2는 숫자형인데 num3는 타입이 어떻게 돼요?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만드실 때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는 기존처럼 사용을 하시되 num3를 이렇게 변환을 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num2가 num3와 다른 수인가? 그래서 이 일치 연산자인데 앞에 이제 not 연산자를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수인지를 비교하는 연산자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존의 연산자처럼 쓰실 거라면 위의 방식처럼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면 일체 연산자를 쓰겠다라고 하시면 아래에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num3가 num1보다 작은 수인지 비교하는 거죠. 자, 로그 작성해 주시고요. 자, num3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변환을 해줘야죠. 자, 작은 수인지 큰 수인지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치연산자처럼 자료형까지를 비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변환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num3가 num1보다 작은 수인지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 입을 왼 오른쪽으로 벌리고 있는 부등호를 사용해 주시면 되죠. 자, 일단은 이렇게 세 개의 비교식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네,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요. true, false, true, true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str1과 str2가 서로 다른 문자열인지 비교하는 수식입니다. 자, 로그 해주시고, 자, 문자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교를 하실 때 이렇게 일치연산자를 이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경우에는 사실 동중연산자를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똑같은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우리 일치연산자를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일치연산자로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네, 서로 다르기 때문에 false라고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한 가지 다시 제가 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잠깐 보고 가실게요. 네, 이게 서로 다른 수인지를 비교를 하는 것인데 자, 지금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아래 결과가 true로 나왔죠. 왜냐면 이 num3가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false가 나온 게 맞아요. 결과가. true가 나오는 게 맞아요. 서로 다르다라는 게.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false int를 안 써도 서로 같다라고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르냐? 아니다.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잠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고 가죠. 그래서 잠시만요.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두 수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비교연산자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셔서 네,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비교 연산자 예제. 자, 먼저 변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쪽에 변수를 정의한 이름이 좀 많아서 좀 다르게 정의를 할게요. n1, 10, n2에 5,
N3에 문자열로 된 5. 다음에 str1에 hello, str2에는 world 이렇게 저장을 해주실게요. 자, 첫 번째로 해볼 것은 N1이 N2보다 큰 수인지 비교하는 수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위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쉽죠? 자, N1이 N2보다 큰 수인지. 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다시 실행을 할게요. 자, 열어주시고, 네, 확인을 해보면 맨 밑으로 가보실게요. 그러면 우리 true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문제없이 잘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num2와 n3과 서로 다른 수인지 비교하는 수식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위에서는 서로 같은지를 비교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서로 다른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n1, n2와 n3를 이렇게 정의해 주시고, 자, 서로 다른 수인지를 비교할 때에는 느낌표는 하나 더 붙여서 는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치 연산자를 좀 이제 반대로 비교해서 서로 다른 수인지를 비교하는 거죠. 자, 서로 다른지를 비교할 때는 납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납 연산자.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자, N2는 넘버 타입이고 N3는 문자열이죠. 자, 위에서 보시게 되면 네. 자, 여기 N2에는 넘버 타입이고 N3는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수인지 비교를 한다면 결과는 true. 서로 달라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네. 한번 결과 확인해 보시면요. true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N3가 N1보다 작은 수인지 비교하는 거죠. 자, 로그 만들어 주시고요. N3가 N1보다 작은 수인지. 네. 결과는 true가 나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tr1과 str2가 서로 다른 문자열인지 비교하는 수식입니다. 자, 이것도 쉽죠. 우리 두 번째 문제처럼 str1과 str2가 서로 다른지 비교하는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형에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문자열도 특별한 어떤 기능 없이 이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값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true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비교 연산자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자, 저희 마지막 실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이제 n1부터 4까지 값이 저장된 변수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 8번째 줄에 지금 증감 연산자를 이용한 수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물음표를 붙여놨죠. 그래서 이 물음표에 각각 어떠한 값이 출력이 될 것인지, 연산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멈췄다가 1분 정도 멈췄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코드로 옮겨서도 해보시고 그리고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같이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5차시 실습 예제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익스플로러 왼쪽에 열어두시고요. 5차시 언더바 실습.html. 자, 느낌표 엔터 스크립트 만들어 주시고요. 자, 넘버 1부터 4까지 정의를 다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러스 num1이 있고요. num2에 플러스 그리고 num4에 num1 플러스 num2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시고 플러스 num3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각각 하나씩 확인해 보죠. num1, num2, num4. 오른쪽 클릭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F12 눌러주시고요. 자, 결과는 450이 나왔습니다. 450.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게요. 자, 먼저 첫 번째. num1의 앞에 증감연산자가 붙었죠. 그래서 3이라는 데이터에 플러스 1이 됐기 때문에 num1은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num2 뒤쪽에 증감연산자가 붙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한 줄 자체는 먼저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num2의 5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줄로 넘어갔을 때에는 이제 이 뒤에 플러스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돼서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줄에서는 num2에는 6이라는 값이 들어있고 num1에는 4라는 값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두 숫자를 더했을 때 10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num3에는 지금 7이 들어있죠. 그리고 앞에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8인 상태.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결과가 2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다시 지워서 최종적으로 이 수식에 대한 결과는 숫자가 2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뭐와 마이너스를 하게 되냐면 num4와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는 수식이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num4에는 2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0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줄의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 나열되어 있는 이 연산식 있죠? 이게 첫 번째로 먼저 실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연산이 모두 일어나고 나서 앞에 있는 이 넘버 4와 복합 대입 연산자가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결과가 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연산되는 순서에 대해서 복합 대입 연산자도 실행되는 순서가 좀 있죠. 그래서 이 순서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어느 수식이 먼저 실행이 되는지, 복합 대입 연산자가 먼저 실행이 되는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연산식이 먼저 실행되는지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하시고 결과가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번 시간 실습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시간에 증감연산자, 대입연산자, 비교연산자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증감연산자는 다른 연산자에 비해서 단항 연산자라고도 불려요. 즉 P연산자가 하나인 상태, 그리고 숫자형 데이터를 가진 변수에 대해서 플러스 1을 하거나 마이너스 1을 할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붙였을 때, 뒤에 붙였을 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인 대입연산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봤었던 건 복합 대입연산자였어요. 자, 복합 대입연산자. 이 복합 대입연산자는 산술연산자와 결합된 기호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죠.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곱하기는, 그리고 저희가 실습을 해보진 않았지만 나누기는,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에 또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연산자들을 저희는 복합 대입 연산자다. 그래서 처음에 사용하실 때에는 익숙치 않으시겠지만 점차 익숙해져야 되는 연산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에서 기억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동등 연산자와 일치 연산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값을 비교할 때 이 일치 연산자를 사용하도록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 자료가 조금 잘못됐는데 이건 제가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동으로 형변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한다라는 거고,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즉 데이터와 자료형 모두를 비교하는 일치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연산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